미국과 중국, 뗄 수 없는 숙명의 라이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중국을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중 양국의 분쟁은 극한 대립 양상으로 전개되며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트럼프의 미중 갈등으로의 변화, 단지 미국의 정권 교체와 동아시아 지역의 정세 변화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닙니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주목해야 합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라고 불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팍스 아메리카나의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전 세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해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발생 과정과 대응에서 드러난 미국의 명암을 모두 주목해야 합니다. 1970년대 세계 2차 대전 패전국인 일본과 서독이 산업화에 성공해 화려하게 복귀하며 냉전의 힘을 빼고 있던 미국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높아져가는 달러 가치에 미국의 공산품 가격은 비싸져만 가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과 서독의 공산품이 물밀듯이 전 세계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1985년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내며 달러 헤게모니를 공고히 하여 이들의 도전을 막아냅니다. 달러 헤게모니는 달러 발권으로 얼마든지 세계의 모든 물건을 사들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미국에게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달러 발권은 부채를 낳는 법. 미국이 달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경우 팍스 아메리카나의 질서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달러 헤게모니 유지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과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동아시아 지역이 중요해지는 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집권한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을 태평양 국가로 규정하고 아태 지역을 최우선시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대미무역 흑자국인 동아시아 국가들이 무역으로 얻은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국가는 미 국채 최다 보유국인 중국이었습니다. 금융위기 극복이 제1과제였던 오바마 행정부가 아태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는 데에는 이러한 사실이 작용하였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미국의 전폭적 지원과 함께 G2의 일원으로 성장해 미국과 세계 의제를 논의하는 리더 국가가 되었고, 이에 중국이 팍스 아메리카나 이후 팍스 시니카의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과거 팍스 아메리카나를 지탱했던 핵심 국가들과는 다릅니다. 1970, 80년대 서독이나 일본, 1, 2차 세계대전과 그 직후의 유럽까지 미국의 세계 전략에 도움을 줬던 리더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에 안보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고 동맹국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반대가 어울립니다. 금융위기 이후 팍스 아메리카나의 위기, 그리고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중국. 두 거인은 어떤 생각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있을까요? 1대1로 전략을 통해 달러 헤게모니를 깨뜨리고 위안화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중국. 팍스 시니카의 꿈, 중국몽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동아시아에 손을 내밀었던 오바마와 중국과 한판 맞붙는 트럼프. 이들의 전략이 과연 다른 것일까요? 미국 대선을 앞둔 2020년 가을, 세계의 역사를 바꿀 두 나라의 관계에 대해 짚어봅니다. 앞으로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바뀔까요?